삼각함수입니다. 20번. 자, 집합 0 이상 4 이하에 대하여 두 함수가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gx의 그래프 위에 p를 지나고 뭐 가로로 했습니다. q가 있어요. 위로 갔습니다. 뭐 s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음. 자, 일단 그림을 그려놓고 봅시다. 쭉 사고 요 정도의 2가 있고요. 코사인이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빠지겠지. 얘가 3 사인의 4분의 파이 x. 얘는 3 코사인의 4분의 파이 x래. 자, 대충 요 정도의 p가 있고 옆으로 그었고 이렇게 그었고 그 다음 q에서 바로 밑으로 쭉 내린 게 r인데 요렇게 했더니 60도였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 p, q, r, s. 자, 내가 구하고 싶은 건 ps의 제곱, 요만큼의 제곱을 구해보세요. 이런 느낌. 오케이. 어떡할까? 일단 이거의 길이부터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사인이라는 그래프랑 코사인이라는 그래프는 똑같지. 평행이동만 됐을 뿐. 그럼 얼마만큼 평행이동이 됐냐? 너 멋있게 생각할 필요 없어. 봐봐. 어디랑 어디의 그래프가 똑같을 거냐면 0부터 2까지 이 그래프랑 2부터 4 이 곡선이 똑같을 거야. 맞잖아. 원래 사인이랑 코사인의 모양새는 똑같으니까. 그렇다는 건 딱 봐도 얼마만큼 평행이동 된 거예요? 이만큼 평행이동 된 거다라고 볼 수 있겠지. 따라서 PQ의 길이가 2cm다를 찾는 게 시작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럼 PR의 길이는 4cm 그 다음에 QR의 길이는 2루트의 3cm다 뭐 이렇게 나오겠지. 맞나? 그러면 아무래도 대각선의 길이가 4다 보다는 높이가 2루트 3만큼 차이 난다 라는 걸 좀 쓰면 좋을 것 같아서 뭐 대충 미지수를 한번 더 볼까? 내가 여기에 좌표를 A라고 한번 더 봅시다. 그러면 P라는 점의 좌표는 뭐가 될 거냐면 A, 코사인에다가 대입하면 될 테니까 3배의 코사인 4분의 파이 A 뭐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 Q라는 친구는 오른쪽으로 이만큼 더 간 거니까 A 플러스 2, 겠지.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어디다가 대입된 거냐면 사인 쪽에 대입됐으니까 3배의 사인 4분의 파이 괄호 A 플러스의 2다 이렇게 나올 거고 실제로 이거를 전개해서 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4분의 A 파이 하면 가계변환이 될 거야. 그지? 가계변환 실제로 해보면 얘가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돼. 원래 우리는 PQ의 높이가 같으니까 응당 이렇게 된다고 알고 있었겠지만 확인 다시 한번 해보면 돼. 그죠? 자, 그러면 R이라는 친구는 누구랑 높이가 같은 거냐면 Q랑 X가 똑같으니까요. A 플러스의 2겠죠. 그럼 이번엔 얘를 코사인 그래프에다가 대입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3배의 코사인 4분의 파이 괄호 A 플러스의 2다 이렇게 나올 것이다. 맞냐? 얘를 가계변환할 수 있는지 보자. 얘를 가계변환 해보면 2분의 파이 더하기 뭐식이야? 코사인의 2분의 파이 더하기 뭐식이면 마이너스 되는 거 맞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3배의 사인 4분의 A의 파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Q랑 R의 Y좌표 차이가 2루트 3이다. 이거 공유해보자. Q, Y좌표 여기 있습니다. R, Y좌표 여기 있었습니다. 자, 이것들의 뺄셈이니까 따라서 2루트 3이라고 하는 Y좌표 차이 그게 2 빼기 이거니까 3 괄호 코사인 4분의 A 파이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네. 사인 4분의 A 파이다 이렇게 나오지. 맞냐? 그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게 루트 3분의 2야. 이게 코사인 값이랑 사인 값의 합이야. 그러면 양변 제곱 같은 거 해볼, 뭐 코사인 4분의 A 파이는 생략할게. 사인에 똑같으니까. 네, 코사인 사인이라 쓸게요. 나누면 루트 3분의 2 맞죠? 그러면 제곱해볼까? 3분의 4가 1 플러스 2 사인 코사인 뭐 이런 건가?
그러면 사인 코사인이 얼마냐면 6분의 1인가? 맞냐? 그러면 사인이랑 코사인의 합은 루트 3분의 2고 곱은 루트 6분의 1이야. 찍어서 잘 안 나오는 것 같아. 그럼 그냥 2차 방정식으로 바꿔봐. t제곱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t 플러스 6분의 1은 0이다. 이런 방정식 아니야? 그럼 뭐 2차 근해 공식 같은 거로 t 구하면 되고, 결국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뭔지를 알면 이럴 필요가 없겠는데? 그치? 내가 구하고 싶은 게 SP래. SP는 뭐 빼기 뭐였냐면 사인 그래프에다가 집어넣은 것 빼기 코사인 그래프에다가 집어넣은 거였네. 이지랄 할 필요 없이 내가 구하고 싶었던 건 바로 뭐냐면 3배의 사인에서 3배의 코사인 뺀 거, 이거 찾고 싶었던 거네. 그러면 얘랑 얘 갖고 곱셈 공식으로 가야 되니까 아마 제곱으로 물어본 거겠네. 생각해주면 되겠지. 평행이동으로 처음이 2다 저거 찾는 것부터만 잘하면 됐을 듯. 자, 그 다음 가볼까요? 21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미지수 범벅이어서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 되냐 이런 걸 찾는 게 확실히 어려운 것 같아. 되게 고난도는 아닌데도 고난도죠. A의 사인 bx 더하기 뭐고 c파이 더하기 d. 자, 가족건 최대값은 4다. f의 2파이는 f의 4파이는 0이다. 그 다음 열린 구간 2파이, 4파이에서 fx는 0의 실근의 개수는 3이고 이 세 실근은 작은 것부터 나열했을 때 등차수열이 이룬다. 이거는 이제 다조건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자, 봐. 얘가 얼마만큼 평행이동이 되고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인의 그래프이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생긴 거란 말이야. 내가 여기에다가 상수함수를 그었어. 뭐 x축이라는 건 결국 y는 0이란 상수함수니까. 상수함수를 그었을 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진동의 중심이 아닌 꼭지점도 아닌 이상한 곳에 상수함수가 지나가면 이건 절대로 등간격이 안 된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될 거야. 이거랑 이거의 간격이 절대로 같을 수가 없거든. 그치? 자, 그렇다면 등간격이 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 케이스야. 첫 번째는 진동의 중심을 지나줘서 이렇게 등간격이든가, 아니면 극대 내지는 극소를 지나가가지고 주기마다로 등간격이든가, 이런 거지. 이해돼요? 이 두 가지 말고는 상수함수와의 교점이 등간격이 되는 케이스는 사인함수, 코사인함수는 없다라는 거야.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A, B, C, D가 모두 양수래. 모두 양수라는 건 여기 D 덕분에 진동의 중심이 좀 위로 뜨긴 떴다는 거야. 근데 나는 fx equal 0의 근이라고 했으니까 x축을 그어야 되거든? 그럼 x축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그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들어 올렸는데 안 올려야 진동의 중심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따라서 D가 0보다 크다라는 말 덕분에 좀 들어 올리긴 들어 올리되 등간격이 되려면 x축이 이렇게 잡혀야 되겠네 라는 이야기지. 여기로. 그래서 이쁘게 다시 그려드릴게. 결국 어떤 그림이었던 거냐면 문제에서 최대값은 4라고 줬지. 근데 최소값, 즉 극소값 부분이 0인 거니까 0에서부터 4 사이의 사인의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이거야. 자, 그러면 나조건과 더불어서 생각해보면 요 정도가 2파이일 때 하나, 둘, 세 개 만나서 여기가 4파이다라는 이야기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한 주기, 두 주기, 3주기, 4주기, 4주기만큼이 바로 2파이다라는 거지. 따라서 1주기가 2분의 파입니다. 따라서 B라는 친구는 4가 되겠죠. 그 다음 최대값 4, 최소값 0이기 때문에 진폭 A는 2배가 된 다음에 위로도 이만큼 들어올려서 A랑 D는 나왔습니다. 그러면 fx가 어디까지 나왔냐면 2배의 사인 4x 더하기 c파이 플러스 2다까지 나온 거지. 그 다음에 c는 결국은 평행이동이니까 평행이동이야 얼마든지 해도 모양은 크게 안 바뀌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최소값이라는 걸 물어봤고 c를 찾으러 가자. 2파이, 0을 지난다 또는 4파이, 0을 지난다를 집어넣을 거야. 편한 거 집어넣을게. f의 2파이. 그러면 2배의 사인 8파이 더하기 c파이
플러스 1이 제로가 돼야 돼. 맞나? 자, 그 말은 이 부분이 마이너스의 1이 돼야 돼. 그 말은 8 더하기 c 파이라는 값이 야, 사인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 되는 친구들은 여러 개 있겠지. 그들을 규칙성 있게 찾아볼게. 맨 처음 있는 건 2분의 3파이야. 그 다음은 주기만큼 더 갈 거니까 2분의 7파이겠지. 그런 식으로 간다라는 건 좀 일반화를 해볼까? 뭐 2분의 안 해도 괜찮은데 뭐 2분의 4k 빼기 1 꼴의 파이면 돼요. 그치? 4씩 커지는 거고 3, 7이니까. 맞냐? 그 다음 양수 중에서 이거랑 비슷하게 생긴 거 찾으면 돼요. 그러면 양수니까 일단 8보다 큰 거 찾아야 되겠지? 이런 생김새 중에 8보다 큰 거 찾아봅시다. 뭐가 있을 거냐면 2분의 뭐 적당히 그냥 4씩 더해가 더 빠르겠다. 4분의 15파이? 아니야. 2분의 19파이? 정도 괜찮겠다. 드디어 이제 8을 넘어섰으니까. 그러면 2분의 19파이가 되게끔 해주는 8 더하기 c. c는 2분의 3이겠네. 자, 그래서 a랑 b랑 d는 고정된 값이고요. c만 여러 개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최소를 찾았다라는 거. 그래서 삼각함수의 방정식 문제에서 꽤나 너네가 귀찮지만 해야 되는 것이 어떤 주기성을 가진 여러 개의 근 같은 걸 이렇게 일반화해서 나타낼 수 있는 것도 필요한 역량이다. 그거를 22번 같은 데서 더 많이 연습합니다. 22번도 질문이겠지. 당연히. 갑니다. 그래도 나처럼 꾸역꾸역 풀면 어렵지 않아. 봐봐. 두 양수 a, b에 대하여 x에 대한 방정식 사인의 ax 플러스 b는 2분의 1이다. 의 근을 작은 것부터 순서로 나열할 때 n번째를 x의 n이라고 합시다. x1이 파이고 x4는 4파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 곱하기 b의 최소값을 구해 주세요. 그래요. 자, 그럼 봐봐. 일단 언제가 2분의 1이 되냐 하면 사인의 그래프를 다 그려보시고 2분의 1이 되는 건 총 두 종류야. 이런 친구들, 나머지는 주기성이니까 그거랑 오른쪽에서 만나는 이런 친구들. 그럼 그런 것들을 퉁쳐서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ax 플러스의 b라는 친구는 맨 처음 기본적인 두 마리는 30도랑 물론 파이를 써도 괜찮아요. 나는 너네 보기 편하라고 그냥 60진법? 뭐라 그래 이거? 갑자기 기억이 안 나. 60분법으로 쓸게요. 자, 30도랑 150도라는 기본 각도에 대하여 2n 파이만큼의 주기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맞냐? 물론 이거를 더 잘난 척 이렇게 쓸 수도 있긴 합니다. 가운데 기준 풀마 60도지. 맞냐? 근데 가운데는 2분의 파이, 2분의 5파이지. 그러니까 2분의 1, 봐봐. 2분의 파이 플러스 2n 파이 풀마 3분의 파이. 이렇게 쓸 수도 있긴 하지. 2분의 파이가 여기. 거기에다가 주기만큼 옮겨감. 거기서 풀마 60도. 그치? 이렇게 쓰는 게 이제 삼각함수 방정식의 일반해라는 건데 이렇게까지 잘난 척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해할 수 있게끔 충분히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요거예요. 근데 요거를 만족하는 가장 작은 근부터 나열했을 때 x1이 파이고 x2가 4파이래. 그럼 봐. 이게 대입을 해보면 a 곱하기 파이 플러스 b가 당연히 봐봐. 30도, 150도 중에선 30도가 더 작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30도 플러스 2n 파이지. 자, 여기서 n은 내가 뭔지 모를 뿐 이미 정해져 있는 숫자야. 이해돼요? 왜냐면 문제에서 첫 번째 근이 파이다, 네 번째 근이 4파이다라고 줬으니까 이게 뭔지는 몰라도 이미 정해져 있는 거 나만 모르는데 이미 고정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뭘까? ax2 플러스 b는 뭐가 될까?
30도 다음엔 이게 그나마 제일 작겠지. 그러니까 150도 플러스 2n파이죠. 이해되냐? 그러면 세 번째는 뭘까? 30도 150도면 그 다음 30도지. 그러니까 30도 플러스 뭐라고 쓸 수 있어야 되면 아까 거의 한 주기 다음이니까 2 괄호 n 플러스의 1파이라고 쓸 수가 있어야 돼. 요거의 다음 거. 그러니까 35, 150. 다음 주기에 30, 150. 그 다음 주기에 30, 150 이렇게 써준다고. 따라서 네 번째 친구는 a 곱하기 4파이라고 바로 대입할게요. 플러스 b가 바로 뭐냐 하면 150도 플러스 2의 n 플러스 1파이다라는 거예요. 어? 뭐라고? 4파이 아니야? 아, 네 번째. 뭐 여기 네 번째. 이것만 바꾸면 되지. 여긴 제대로 썼어. 네 번째. 자, 그러면 요런 것들 중에서 당연히 연립을 통해 뭔가 알 수 있을 것 같은 건 맨 첫 번째 식하고 맨 마지막 네 번째 식을 빼볼 거예요. 그러면 삐삐 지워지면서 3a 파이만 남을 거고요. 그게 150도에서 30도 뺐으니까 120도. 플러스 2n 더하기 1파이에서 2n 파이, 즉 2파이만 남지 360도 이렇게 나오지. 따라서 이게 480도겠죠. 따라서 a라는 친구는 얼마냐면 이거 약분하면 a 파이가 160도. 그럼 a라는 친구가 180을 몇 분의 몇 해야 160이지? 9분의 8인가? 이제 9분의 8 곱하기 180, 160도가 될 테니까. 자, 따라서 a는 9분의 파이. 이렇게 나왔고. 이제 b도 찾으러 가야 될 텐데, b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a를 첫 번째 식에다 대입해 볼게. 그러면 9분의, 그냥 여기 이렇게 바로 쓸게요. 9분의 8 들어가면 160도였지. 160도 더하기 b가 30도 플러스 2n파이예요. 근데 나는 b의 최소값을 찾고 싶다고. 당연히 b는 요 n이 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다고. 그럼 그 중에 제일 간단한 걸 찾아야 될 거 아니야. n이 0이면 마이너스 130도가 돼서 안 됩니다. 그러면 1이면 360도, 390도, 230도지. 따라서 b는 230도. 근데 230도가 몇 분의 몇 파이냐 하면 얼마냐? 18분의 23파이라고 이렇게 바로 적어주면 되나? 그치? 따라서 b의 최소값은 18분의 23파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일반 회를 쓸 줄 알아야 되는 문제였던 거야. 기본이 30도란 150도입니다. 그 다음은 주기만큼일 겁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게 파이라고 치면 그 녀석의 생김새는 30 더하기 2n 파이일 거고, 그 다음은 150 더하기 2n 파이, 그 다음 주기에 30도, 150도, 그들의 차이 갖고 계산, 그 다음에 최소의 b 찾기. 일반 해 표현이었습니다. 23번도 똑같이 질문이지. 맞죠? 23번도 일반의 느낌으로 갈 겁니다. 자, 23번 봅시다. fx는 사인 머시기, gx는 b 곱하기 코사인 머시기입니다. fx와 gx의 그래프의 교점을 x표가 작은 것부터 f랑 마이너스 g의 교점 이렇게 나와 있다. 자, 일단 써볼게. f랑 g가 같다라는 건 뭐냐면 사인 a분의 파이 x는 b 곱하기 코사인 a분의 파이 x입니다. 그래프를 그려서 보기엔 너무 힘들 것 같아. 왜냐면 둘의 키도 곱하기 b 때문에 다르기도 하니까. 따라서 이건 편하게 이렇게 보겠습니다. 탄젠트의 a분의 파이 x는 b다 이렇게 봅시다. 됐지? 자, 그 다음 f라는 친구가 마이너스의 g랑 같다도 한번 보자. 그러면 이거는 식이 여기다가만 마이너스 붙은 거 아니야? 그럼 머릿속으로 탄젠트의 a분의 파이 x, 탄젠트의 a분의 파이 x는 마이너스의 b다 이렇게 바로 나오겠지? 혹시 모르니까 한 번만 써둘게. 사인 a분의 파이 x는 마이너스 b의 코사인 a분의 파이 x. 오케이?
자, 그러면 얘네들의 근이 각각 P1, P2, P3의 X 좌표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래프를 그래서 한번 관찰해보자. 탄젠트 그래프 하나 그리는 건 쉬우니까. 자, 이 친구 주기 얼마냐면 A예요. 탄젠트의 주기가 A니까 요만큼이 먼저 2분의 A가 되겠고, 요 정도의 A가 있고 요 정도의 2분의 3A가 있겠지. 따라서 이 친구의 그래프는 요렇게 될 거고, 여기에 2A가 있겠고. 맞냐? 자, 거기에 상수함수 y는 b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치자. 그러면 상수함수 y는 마이너스 b는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됐냐? 그러면 요 기본이 되는 친구를 내가 x의 1이다 라고 하면 그 다음은 x1 플러스 파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 맞냐? 또 마이너스 b랑 만나는 이 기본을 내가 x의 2라고 하면 두 번째 교점은 x2 플러스 파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 자, 그래놓고 이제 시키는 게 뭐냐면 삼각형 P3, Q4, P6의 무게중심은 직선 Q4H에 있대. 일단 뭐냐면 Q4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지. 그럼 Q4가 뭔지 찾으러 갑시다. Q4. 자, Q1이 이거, Q2가 이거, Q3의 X좌표, Q4의 X좌표지. 그러면 Q4의 X좌표는 X2에다가 기본에다가 몇 파이도 하면 돼? 3파이도 하면 되지. 맞냐? 따라서 결국 H라는 친구는 X2 플러스 3파이, 0가 됩니다. 3A, 주기가 A니까 3A. 3A, 0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삼각형이 뭐 P3, P6 이렇게 나왔으니까 P3도 보자. 자, P3의 X좌표는 뭐가 될 거냐? 이게 P1이라고, 이게 P2라고 마찬가지로 등차 수열처럼 생각하면 돼. X1에서부터 주기 2개였지. 맞아? 또 P6인가 P6의 X좌표는 X1 플러스 5A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삼각형 P3, Q4, P6의 무게중심이 Q4H 위에 있대. 그러면 결국 얘랑 얘의 무게중심의 X좌표가 또다시 이거였다라는 거지. 삼각형이 이렇게 있고 Q4에서 H 이렇게 내렸을 때 여기 있다는 건 얘네들의 무게중심 X좌표가 Q4랑 H랑 다 똑같았다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 결국 3분의 X좌표들 합, 그게 X2 플러스 3A다. 맞냐? 근데 그 말은 결국 어차피 얘가 여기 하나 들어가 있지 않냐? 3배하고 하나 넘어가면 얘네들의 합이 이거다지. 2배인가? 얘네들의 합이 이거의 2배다 이렇게 될 거야. 따라서 X1 플러스 2A랑 X1 플러스 5A를 더한 것이 2배 오브 X2 플러스 3A다 이렇게 나오지. 맞냐?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봐야 될 거. Y는 B랑 Y는 마이너스 B. 탄젠트도 그렇고 얘네들도 다 대칭입니다. 따라서 얘네들은 여기에 대해서 대칭이지. 그 말은 X1과 X2의 합은 A죠. 가운데가 2분의 A니까 알아봐도 괜찮고요. 얘네들의 합은 이거와의 합도 같겠지라고 0 더하기 A로 봐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대칭성 확인하시면 돼. 따라서 X1 더하기 X2는 A다를 활용해서 식을 정리해 봅시다. 좌변은 2X의 1 플러스 7A는 X2 자리를 A-X1으로 봅시다. 그러면 2배의 4A-X의 1. 따라서 4배의 X1이 바로 A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x1이라는 친구가 결국은 4분의 a였습니다. 라는 걸로부터 이제 문제를 풀러갈 텐데, 먼저 이거부터 찾자. 4분의 a를 여기다가 넣어봅니다. 탄젠트 4분의 파이가 b예요. 일단 b는 1이다라고 구했습니다. 그 다음 실제 넓이가 6루트 2다를 구하러 가야 되겠지. 자, 구하러 가볼게.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조심해. 얘들아, 이 점이 P1인 거냐? 그건 아니었다라는 게 조심해야 돼. 얘를 이렇게 변형했으니까 X좌표는 맞겠지. 근데 실제 좌표는 P1컴마를 얘나 얘한테 넣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P1이라고 하지 말고 P1의 X. 그래서 내가 아까부터 계속 P1의 X 이렇게 썼던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P3을 이제 실제로 구합니다. X1이 4분의 A였으니까 4분의 9A고요. 얘를 대입해야 될 곳은 여기입니다. 물론 여기다 넣어도 괜찮아요. 근데 뭐 굳이 B 1이지만 귀찮으니까 왼쪽에 넣자고. 자, 4분의 9A 들어가면 4분의 9파이. 사인 4분의 9파이 주기만큼 땡겨 사인 4분의 파이 2분의 루트 2. 자, 그 다음 P6. X1이 4분의 A니까 4분의 21A. 그러면 사인 4분의 21파이. 4파이만큼 땡기면 4분의 5파이. 그럼 갔다가 여기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자, 그 다음 이제 Q4 봐야 되겠죠. Q4. Q4는 여기 있습니다. Q4는 X1이, 아이고야. X1이 4분의 A면 X2는 4분의 3A겠지? 4분의 3이 들어갈 거니까 4분의 15A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들어가야 될 곳은 당연히 똑같이 여기긴 합니다. 그러면 사인 4분의 15A야. 사인 4분의 15A. 파이, 15파이. 주기만큼 4파이만큼 땡기면 마이너스 4분의 파이랑 똑같겠군.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겠네. 그러면 실제로 삼각형을 생각을 해보면 y좌표 얘네가 같으니까 이게 밑변이 될 거야. 밑변의 길이는 4분의 6a. 얘랑 얘가 높이가 될 거야. 루트 2. 삼각형이니까 반띵. 그게 6루트 2. 따라서 a는 분모에 있는 4랑 2를 지우자 8. 그치? 얘도 첫 번째 기본 근을 찾아놓고 거기서부터 주기 몇 개씩 갑니다 라는 일반적인 표현을 할 수 있으면 된다.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27까지 건너뛰는데 그 사이에 어려운 게 없나? 어찌어찌 꾸역꾸역 하거나 해설지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긴 할 것 같아. 27번에서 이제 갑자기 해야 될 짓이 확 바뀌어가지고 당황스러웠지. 여태까지 나도 문제 앞에서부터 풀면서 그래프를 딱 열심히 그려왔어. 그래가지고 27번 풀어야지 라고 딱 봤어. 근데 그랬더니 뭐냐면 y는 3배 사인에 아니네 사인에 3x파이 3x 플러스 p 그 다음에 y는 코사인의 2x래. 그래서 약간 불만이 있긴 했어. 아, 요 주기도 다른데 평행이동도 모르면 이게 4번 만난다를 어떻게 그려야 되지? 코사인 2x는 그릴 수 있거든. 한 주기만큼만 그리면 돼요. 파이까지니까. 근데 얘는 1.5주기면서 적당히 평행이동 됐으니까 시작점 이쁘게 시작한다는 보장도 없어서 막말로 여기쯤부터 막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반만 그렸어. 근데 교점이 하나, 둘, 셋, 4개 생겼는데 얘네들이 등차 수열? 도대체 어떡하라는 거야? 그래프를 풀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모의고사에서도 가끔, 즉 기출문제에서 가끔 쓰는 거지. 우리가 원학 삼각함수의 그래프에만 매몰되어 있는데 원래 삼각함수의 정의는 어디서 이루어졌었냐면 단위원에서 이루어졌었다. 그래서 단위원에서의 관찰을 해볼 수도 있는 문제가 27번이었어.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코사인으로 통일할게.
코사인으로 통일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3x 플러스 파이에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러면 되겠다. 왜냐면 봐봐. 마이너스 2분의 파이면 2분의 파이가 한 개니까 일단 바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더하기 뭐식이라는 건 4, 4분면의 각도이기 때문에 양수니까 부호는 그대로. 하면 이거랑 이게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지. 맞냐? 자, 그렇게 바꾼 이유는 뭐냐? 이제 코사인 값이라도 맞췄으니 단위원을 생각해봐. 코사인 값은 단위원에서의 무슨 좌표야? x좌표. 그렇기 때문에 3x 더하기 p-2분의 파이라는 동경 바늘이랑 2x라는 바늘이 완전히 일치해도 되고요. 아니면 하나가 이쪽이면 반대편은 x축 대칭 이래도 괜찮지. 더 이상 그래프가 아니라 안에 있는 값으로 비교를 할 거고 사인 코사인이 힘드니까 같은 코사인으로 관찰하겠다 이거야. 이쪽을 사인으로 맞춰도 되긴 합니다. 그건 뭐 맘대로예요. 자, 그러면 케이스를 나눠봅시다. 첫 번째 케이스는 3x 더하기 p 마이너스, 그냥 이렇게 말로 할게. 둘이 일치한다. 근데 동경이 일치한다라는 건 우리 그치 보통 삼각관수 맨 앞에 부분에서 배우는 거 동경이 일치한다라는 건 얘네들이 완벽히 똑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얘네가 딱 n바퀴 차이 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뺄셈으로 나타낼 수 있겠지. 따라서 3x 더하기 p-2분의 파이에서 2x라는 걸 뺐더니 그것이 한 바퀴 2n 파이면 된다지.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x 플러스 p가 2분의 1 더하기 2n 괄호 닫고 파이다. 그러면 뭐 일단 x는 하고 정리를 해둘까요? x는 2분의 4n 플러스의 1파이 마이너스의 p다. 맞지? 근데 x는 0부터 파이까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 사이에 p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 요 n이 얼만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 n이 0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x는 뭐가 될 거냐면 2분의 파이 빼기 p가 될 텐데 이게 과연 말이 될지를 보자. p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파이까지니까 이렇게 하면 x가 범위가 딱 0부터 파이가 됩니다. 그지? 근데 반면 n을 만약에 1로 만들면 x는 2분의 5파이 빼기 p인데 p가 이 정도의 범위면 아무리 빼봤자 0부터 파이까지로 들어가질 않지. 그래서 n 이퀄 1부터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일치한다라는 케이스에서는 x값이 하나 2분의 파이 빼기 p가 나왔음.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 x축 대칭. 건우야, 두 동경의 x축 대칭이라면 둘의 무엇이 몇 도다야? 이런 거 아니야. 초록은 이렇게 생긴 거고 핑크는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얘네 관계가 어떻게 돼? 합이 한 바퀴죠. 물론 n 바퀴로 하면 돼. 자, 그럼 둘의 합입니다. 둘의 합은 5x 플러스 p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게 한 바퀴 2n 파이다 이런 거지. 따라서 x라는 친구는 5분의 1배 오브 2n 더하기 2분의 1파이 마이너스 5분의 p다. 맞냐? 이 항 좀 먼저 하고 5분의 1배 했고 p도 넘어가서 5분의 1배 당했고 괜찮지? 자, 그러면 또 얘도 n이 0, 1, 2, 3, 4, 5, 6 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될 테니까 범위를 찾아볼 텐데
일단 n이 마이너스면 여기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5분의 1배 다음부터는 음수 빼기 머시기 0에서 파이로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x는 0일 때부터 한번 해봅시다. 그럼 뭐가 될 거냐면 10분의 파이 빼기 5분의 p 그치? 그러면 0보다 크다라는 범위로 들어올 거예요. 그 다음 x랜다 미안해 n 이퀄 0이다 당연히 여기를 바꿔나갈 거야. 자 n이 1이면 2분의 5파이니까 2분의 파이가 되겠구만. 2분의 파이 빼기 5분의 p 뭐 이것도 p가 요 사이인데 뭐 5분의 1배 하면 굉장히 뭐 18도 정도밖에 안 되니까 요 사이에 충분히 들어있을 것 같아. 자, 그 다음 n 이퀄 2를 봅시다.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10분의 9파이 빼기 5분의 p 뭐야 이거 5분의 p 그럼 얘도 괜찮을 것 같아. 아직까지 10분의 9파이는 이제 파이보다 조금 작으니까 거기서 조금 빼면 여전히 이 범위 안에 있긴 할 거야. 자, 그 다음 n 이퀄 3일 때 언제까지 되나 보자. n이 3이면 2분의 7이니까 10분의 7파인가? 아닌데 2분의 13, 10분의 13파이네. 10분의 13파이 거기서 5분의 p를 뺀다야. 그럼 얘는 범위를 좀 넘어선 것 같은 건가? 넘어섰나? 이거 헷갈리게 이렇게 볼까? 10분의로 묶으면 13파이 마이너스 2p야. 그럼 이제 넘어섰다. 왜냐면 p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니까 2배를 하면 마이너스 파이부터 플러스 파이거든. 그럼 플러스 파이 여도하자 10분의 12파이니까 x가 파이 미만이라는 건 넘었어.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안 되겠네. 이거 안 된다. 자, 그렇다는 건 x가 x축에 대하여 대칭이다라는 케이스에서는 근이 총 3개가 나왔어. 아, 요게 문제에서 말한 두 그래프의 교점 4개인 거구나. 그럼 이제 얘네들이 등차 수열을 이루면 돼요. 근데 누가 제일 작은 건지 봐야지. 작은 것부터니까. 일단 얘가 제일 작지는 않아 보여. 왜? 이거를 정확히 5분의 1배 한 게 이거거든. 그치? 근데 말이야. 누구가 등차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등차래. 근데 이미 이렇게 등차거든? 그죠? 이미 이렇게가 등차니까 만약에 요게 이렇게 네 번째 친구면 말이 돼요. 첫 번째 세 개가 등차라는 거지.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쪽을 볼게. 10분의 9파이 마이너스 5분의 p라는 친구, 이 세 번째보다 핑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의 p가 더 커야 돼. 그래야 네 번째가 돼. 맞냐? 자, 그러면 얘는 10분의 5파이으로 넘어가면 10분의 4파이가 되고요. 마이너스 p에다가 마이너스 5분의 p가 들어가면 이쪽이 마이너스 5분의 4파이가 됩니다. 뭐야? 마이너스 5분의 4p가 됩니다. 그럼 일단 4 지워놓은 다음에 p는 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보다 작다가 나와요. 그 말은 얘가 세 번째 것보다 커서 얘네들이 등차는 될 수가 없다라는 거지. 이게 불가능하다야. 그럼 되는 건 뭐겠어? 얘가 제일 클 수는 없으면 꼽살이 껴야 돼요. 꼽살이 낄 건데 이미 얘는 세 개가 등차야. 그럼 얘가 여기에 낄 수는 없어. 왜? 이미 등간격인데 그걸 방해하면 이게 등간격이 되겠냐? 안 되거든. 그럼 될 수 있는 건 얘가 정확히 가운데로 딱 들어가 주는 거지. 1과 2의 가운데로. 그러면 1, 2, 3 이렇게가 등차일 수 있으니까. 이해돼? 따라서 마지막은 10분의 파이 마이너스 5분의 p랑 2분의 파이 마이너스 5분의 p, 즉 양옆을 더한 거, 이것이
이 친구의 2배가 되면 된다요. 등차 수열이니까 등차 중항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괜찮냐? 그래서 이것도 해석하기가 좀 어려웠던 이유가 그래프라고 페이크를 줘놓고 그 그래프를 동경으로 봐야 문제가 풀리는 문제였고, 그 다음에 일반화된 EN 어쩌시구리에다가 하나씩 넣어가면서 주어진 범위에 맞는지를 확인해가면서 근 4개를 찾고, 걔네가 이미 3개는 등차인 거 확인한 후 얘까지 껴서 3번째까지 등차를 맨 끝에 들어가면 되지 뭐. 가 불가함을 찾아서 사이에 껴야 탕탕탕 이렇게 된다는 걸 찾는 거지. 어려운 문제죠. 잘 만든 문제고. 그 다음 도형 문제로 가야겠다. 29번 갑시다. 평면 위에 4점 ABCD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해놓고 일단 대충 삼각형은 그려볼게요. 길이 좀 표시해보자. 5cm, 4cm, 6cm래. 내가 한 걸로는 여기가 길어 보이니까 6, 5, 4로 하자. 그러면 6, 5가 어디야? 얘가 A, A에서 6cm가 C, 여기가 B면 되겠다. 자, 그 다음 점 뒤에서 AB, AC의 수선의 발 내리자. AB, AC 여기랑 여기에 수선의 발 내리재. 그래서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야. 그래, 뭐 요 정도 D라고 하자. 그래서 D에 AB 쪽으로 수선의 발 내려. 여기 3cm. 그 다음 AC 밑으로 내려. 수선 이게 H2 그게 2cm 라고 해버리면 그 다음 문장 H1, DH2 여기가 H1 여기가 H2인데요. 요만큼의 각도가 어쩔 수 없이 예각이 안 돼요. 왜냐면 수선이면 90도이기 때문에 얘랑 얘도 180도가 돼야 되고 여기의 각도가 예각인 건 코사인 값만 구해봐도 금방 나오긴 하고 대충 4, 5이면 예각 삼각형이겠지. 그럼 여기가 둔각이 될 수밖에 없음. 그래서 이쪽 그림은 아니다 때문에 어떤 게 맞는 그림이지가 안 보였었던 친구도 있을 거야. 이것만 잘 그리면 끝납니다. 이제 말 되게끔 그려볼게. 수선을 내리고 싶은데 3cm짜리고 2cm짜리야. 근데 예각이 되려면 이쪽에 있으면 돼. 요렇게. 여기가 H2, 여기가 H1. 그러면 이만큼이 3cm. 그 다음에 이만큼이 1cm. 그 다음에 H1D, H2 예각 말이 됩니다. 오케이? 자, 이쪽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옳지 않은 그림은 지워버릴게. 다 끝났어. 그럼 나보고 구하라는 게 뭐냐면 AD의 길이 구하래. 요만큼의 길이 구하래. 근데 봐봐. 아까 내가 잘못 그린 그림에서 바로 느껴져야 되는 게 있어. 이건 많이 보잖아. 니네가 90도 2개 보이는 순간 원 보여야 되지. 여기서부터 이게 지름인 원이 이렇게 마음의 눈으로 보여야 되는 거랑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원이 보여야 돼요. 바로 AHD가 90도고 AH2D도 90도이기 때문에 AD가 지름인 원이 이렇게 보여야 되는 상태야. 자, 근데 수선이 각각은 하나가 3cm, 하나가 2cm 뭐 이런 상태인 거지. 됐슈. 오케이. 그럼 일단 구할 수 있는 각이나 뭐 구해봅시다. 어디가 필요할까요? 내가 구하고 싶은 게 AD라고 했죠. 그래. 어이, 찾았다. 여기 보자. 각 A를 세타라고 해볼게. 그러면 계산관을 생각할게. 이거 너 코사인 세타 값 구할 수 있겠지? 전체가 5랑 6이랑 4짜리니까 코사인 모집하면 돼. 그러면 여기 있는 세타가 어디랑도 똑같을 거냐 하면 원주각 얘 H1부터 H2까지의 원주각이었으니까 이쪽이랑도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도 세타야.
각 H1, DH2도 세타죠. 그냥. 그러면 그 상태에서 내가 뭘 할 수가 있냐? 양옆이 2cm, 3cm야. 2cm, 3cm라고. H2, H1이라고. 여기가 세타라고. 그지? 그러면 코사인 법칙 쓰면 네가 H1, H2의 위치도 알 수가 있겠지. 아니, 길이도 알 수가 있을 거야. 맞냐? 그래서 여기의 길이 구하고 나면 끝나서 야, AD는 내가 구하고 싶은 게 AD였잖냐? AD는 원의 뭐였어? 지름. 근데 세타를 알고 세타가 마주보는 H1, H2를 알아. 그러면 사인 법칙으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그림이 저렇게 그려진다만 찾고 그 다음에는 원주각 성질, 그 다음에 사인 코사인 법칙 전형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림을 안 주는 게 그냥 어려운 포인트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30번 까지 하고 쉽시다 한번. 30번 한번 볼게요. 자,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에 접하는 사각형 ABCD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일단 그림을 그려봅시다. 자, A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는데 A랑 C랑 D에 이렇게 길이가 똑같대. 요 정도의 B가 있는 거겠지. A, B, C, D. 길이 표시하자. A, B가 4cm. 그 다음 BC, 모름, BD, 9. 아이고, BC랑 BD, 요렇게 대각선이네. 자, 그럼 요만큼을 X, 이만큼을 Y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등변 삼각형 둘의 길이 같으니까 A랑 하고 A라고 하겠습니다. 그러고 봤더니 둘이 XY랑 끼인 각, AA랑 끼인 각 같아요. 원주각 좀 표시를 해두겠습니다. 문제에서 XY는 9다라고 준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딱히 없고요. CD의 제곱을 구해보세요. CD의 제곱, 여기를 구하자. 그러면 일단 뭘 할 수 있을까? 아무래도 내가 반지름, 3 이런 것도 나와 있으니까 왠지 사인 법칙 같은 걸 좀 써야 될 것 같아. 사인 법칙을 쓰려면 내가 길이를 아는 곳이 필요하는데 길이 아는 곳 하나 여기 4cm가 있으니 여기도 좀 중요한 각도겠다. 알파라고 두겠습니다. 먼저 걔를 구할게요. 사인 알파가 바라보는 4cm는 지름 6이다. 사인 알파는 3분의 2다. 아마 이런 문제는 보통 사인, 코사인 둘 다 필요하니까 코사인 알파는 3분의 루트 5다 정도 구해놓고 여기가 알파였어. 맞나? 근데 여기 말고 또 여기도 알파야. 원주각이라서. 그럼 식을 좀 세워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4라는 거 거기에 A랑 Y랑 알파네. 반대로 또 X랑 A랑 알파랑 4네. 뭔진 모르지만 일단 코사인 법칙 C를 써보자. 할 수 있는 것도 해봐야 되니까. 자, 먼저 삼각형 ABD에서 코사인 법칙 한번 써보겠습니다. 16은으로 할게요. 16은 A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AY 코사인이니까 3분의 루트의 5. 그 다음 또 삼각형 ACB 쪽에서 봅시다. 요거야. A랑 X랑 4야 이번에. 그러니까 16은 A랑 X 갖고 할 거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치? 이렇게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서 이제 자주 나오는 형태인데 이 두 개의 식을 보세요. 생김새가 똑같아요. 아까 지수 쪽에서도 했던 것 같아. 꼴이 똑같으면 방정식의 근. 이걸 또 올릴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럼 과연 어떤 방정식이니? X랑 Y가 해인 거야. 그러니 t제곱 마이너스 3분의 2루트 5at 플러스 아니 마이너스 16은 0이다. 뭔 소리야? a제곱 어디 갔어?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16은 0이다. 요 녀석의 근이 바로 x랑
y라는 거겠지. 맞나? 그치? 그럼 일단 해볼 수 있는 건 두근의 합인 x 플러스 y가 3분의 2 루트 5a야. 또 두근의 곱인 x의 y가 a제곱 빼기 16이야. 근데 문제에서 xy는 9라고 줬네. 따라서 여기서 a가 나오겠네. a는 5겠죠. 맞냐? 자, 그러면 뭐 필요하다면 xy를 직접 구할 수도 있겠으나 나는 여기서는 안 구할게. 왜냐면 나보고 구하라고 하는 게 CD였거든. CD 구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볼까? A 알았습니다. 세타 쪽을 알아야 되는데 나 세타에 대해서 뭐 아는 거 있나? 없지. 나 그냥 세타 써놓기만 하고 한 번도 식 안 세웠지. 그러면 요 세타라는 녀석을 알러 가야 될 텐데. 아니면 딴 거라도 뭐 있을까? 이등변 삼각형이다. 55. CD는 아직 모르는 것 같고. 여기 5cm라고 구했으면 뭐 여기 아까 세타라고 해버려서 아깝지만 지워. 어차피 안 썼잖아. 나 여기 세타라고 해볼게. 그러면 세타가 바라보는 A. 외접원 반지는 나왔으니까 사인 법칙으로 마무리합시다. 사인 세타가 바라보는 5cm가 바로 외접원의 지름 6이다. 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6분의 5다. 그러면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6분의 루트의 11이다. 그지? 그 다음 CD를 알고 싶은데 이등변 삼각형이면 여기 각만 알아도 끝났지. 대가리 쪼개면 되니까 바로 A라는 길이 뭐 5cm긴 하겠지만 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 때려준 것의 2배, 이게 바로 선분 CD의 길이죠. 그렇지? A에다가 코사인 세타 때려서 여기에 2배. A 나와 있고 코사인 세타 나와 있고 2배 정도 하시면 되고 제곱도 내가 할 수 있겠지. 오케이? 자, 조금만 쉬고 또 삼각함수 마무리 합시다. 자, 이어서 갈게. 일단 뭐 삼각형 ABC다. 이렇게 뭐 그림이나 그리고 보자. 어떻게 생겼는지. BCA가 둔각 120도.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여기가 C. ABC로 그냥 이렇게 쓸게. 여기 바닥이 6cm고 여기 120도.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 여기 X라고 하고 여기 Y라고 합시다. 삼각형 ABC의 넓이가 루트 3이다라고 했으니까 넓이식부터 쓸게요. 루트의 3이란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XY에 사인하면 루트 이거겠지? 따라서 일단 XY는 4다라고 구해놓고 그 다음 뭐 코사인 법칙도 식 세울 수 있겠지. 30의 6은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 코사인 120도는 마이너스 2분의 1 정도 외워뒀을 테니까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이거 들어가면 32이겠지? 그리고 나보고 구하라고 하는 게 BC제곱 빼기 CA제곱. X제곱 빼기 Y제곱 구하라는 것 같은데? 뭐 절대값이야. 나중에 붙이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이거 X 플러스 Y랑 X 마이너스의 Y의 곱을 구하라라는 건데 제곱 더하기 제곱 알고 XY 알면 곱셈공식으로 풀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얘는 그냥 곱셈공식으로 마무리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32번 가야지. 32번도 일단 표시를 해보자. 그림을 그릴게요. A, B, C, BC 위에 한 점 D. A, B, C 그려놓고 BC, BD 대 CD가 1대3, BD 대 CD가 1대3 일단 표기하고 AB 대 B, AB 더하기 BD가 10cm 여기랑 BD가 10cm면 여기 10-T 여기도 10cm라고 되어 있으니까 10-의 3t. 뭐 대충 이런 느낌. 그 다음에 DCA가 3분의 파이. DCA 여기가 60도. 그러면 일단 t부터 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여기 전체가 4t야. 그러면 코사인 법칙 해보자. 10-t의 제곱은
3t-10의 제곱 플러스 4t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이 뿅뿅 코사인 60도인데 코사인 60도가 2분의 1이면 어차피 얘 곱하기 얘만 남을 것 같은데 4t 괄호 10-의 3t 이거 풀어서 t 나오면 그냥 다 나오는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요? t제곱 마이너스 20t 플러스 100은 이쪽이 총 몇 t냐? 9 더하기 16에 12도 있으니까 25 더하기 12는 37의 t제곱 여기서 마이너스 60t가 있을 거고 여기 마이너스 40t니까 마이너스 100t 상수항 여기 100 하나 있네 지워지면서 36t의 제곱은 80t다 100 지워졌음 그럼 t 나오는 것 같은데 t는 4로 약분할까? 9분의 20 맞죠? 그러고 나서 AD의 제곱 구하래. 여기 구하래. 뭐야 이거는 그냥 다 나온 것 같은데 길이 나왔고 60도 나왔으니까 마지막 코사인 법칙만 해주면 될 것 같아. 뭐 분수로 나오긴 하겠다. 자, 그 다음 30에 5번 가기 전에 34번에서 하나만 좀 알려드릴게. 34번처럼 워낙 자주 나오는 상황 일단 34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BAC의 이등분선 이렇게 나왔으니까 뭐 B, A, C 이렇게 놓고 요렇게 놓고 BAC의 이등분선, 뭐 각의 이등분선 길이 표시해보면 AB가 6cm, 그 다음에 AC, BC가 7cm, 요렇게가 7cm 그 다음에 AC는 8cm 아이고 그림이 좀 달라졌겠구만 뭐 상관없습니다. 자, BAC의 이등분선 그러면 여기 반대편에 이등변 삼각형이 있다라는 건 바로 알지. 이유까지 설명하자면 원주각 때문에 그렇지 여기 동그라미가 여기 동그라미 여기가 원주각 때문에 여기가 되면서 여기 이등변 삼각형이 됐었고 그 다음에 나보고 구하라고 하는 게 AD의 제곱이니까 요 녀석의 제곱을 구하고 싶다 뭐 이런 상태인데 여기서 물론 이 문제는 풀이법이 여러 가지가 돼요. 해설지에 있는 것처럼 풀어봐도 괜찮을 것 같고 나는 좀 다르게 풀어볼게. 일단 여기 전체 각도를 세타라고 하고 코사인 값을 한번 구해볼게요. 네. 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얼마가 될 거냐면 2 곱하기 6 곱하기 8 그거 분의 66에 36 더하기 88에 64 마이너스 77에 49다 이렇게 나오면서 96분의 100에서 49 빼니까 51이고 32분의 17이다. 뭐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 반대로 이번에는 BC 이쪽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 X라고도 여기 X라고 더 볼게. 그러면 똑같이 여기가 이제 몇 도가 될 거냐면 원에 내접했으니까 반대로 180도 마이너스의 세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49는 X제곱 X제곱이니까 2X의 제곱 마이너스 2XX 그 다음에 코사인이니까 마이너스 32분의 17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정리를 해보시면 X제곱으로 묶으면 2 더하기 16분의 17이야. 그럼 여기가 16분의 32 32 더하면 49 여기도 49 있음 분모만 없애면 됨 때문에 일단 X라는 값은 4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이제 여기의 길이가 4야. 까지 구했을 때 이제 너네가 앞으로 이제 써먹을 수 있는 공식 하나 알려드리면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지금 이것처럼 원안에 내접하는 사각형에서 각의 이등분선과 이등변 삼각형이 보였을 때 자 여기가 이렇게가 각의 이등분선이면 이쪽이 이등변이다. 이건 항상 나오는 거잖아. 그때 여기 길이를 AB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등변 삼각형의 길이 XX라고 한 다음에 요 세로의 대각선의 길이를 L이라고 하잖냐? 그러면 어떤 공식이 성립하냐면 AB 플러스 X의 제곱은 L의 제곱이다 라는 게 공식으로서 존재합니다. 요거는 알아두었다가 쓸만한 상황 때 써먹으면 계산이 좀 빨라져요. 실제로 한번 적용을 한 다음에 증명을 해드릴게.
자, 봐봐. 한번 우리 반 상반기엔 내가 가르친 적이 있는데, 그지? 최근 너네한테 한지 모르겠다. 자, 여기서 한번 써먹어 볼게. 6이랑 8을 곱해. 그 다음에 4랑 4의 제곱이니까 4의 제곱한 게 내가 구하고 싶은 AD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48에다가 16 더하면 되니까 L의 제곱은 64다. 따라서 AD는 8이다. 이거 정답이거든. 그래서 이 공식은 기억해놨다가 써먹으시면 좋습니다. 어떻게 증명하게 되면 증명 과정도 중요해. 증명 과정이 또 다른 방식의 문제풀이도 활용이 될 수 있으니까. 자, 일단 들어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서의 특징은 뭐냐면 마주보는 각이 180도다, 그지?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코사인 법칙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두 개가 있음. 여기의 각과 여기의 각이 서로 180도입니다 라는 걸 이용해서 얘의 제곱은 이라는 코사인 법칙을 위쪽에서 하나 아래쪽에서 하나 세워서 연립하는 방법이 있고, 얘랑 얘도 180도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여기의 길이가 주어지거나 한다면 왼쪽에서의 얘의 제곱은 하는 코사인 법칙하고 오른쪽에서의 얘의 제곱은 하는 코사인 법칙을 연립하는 방법도 있겠지. 근데 지금처럼 각의 이등분이란 상황이 보이면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랑 여기의 각이 같은 거 아니냐. 그래서 여기랑 여기의 각이 같다라는 코사인 법칙 갖고 식을 연립하는 방법도 있음.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를 증명해 주는 거야. 자, 여기를 세타라고 하고 XAL이죠. 그래서 코사인 법칙 세워보면 X의 제곱은 A의 제곱 플러스 L의 제곱 마이너스 2AL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오지. 근데 그게 이번에는 오른쪽 삼각형에서 똑같이 X랑 세타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의 제곱이냐? B랑 L 갖고 해야 되겠죠? B의 제곱 플러스